안녕하세요. AI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정말 뜨겁잖아요.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특히 캐나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요즘 캐나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예요. 이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와, 플러스 52.93%. 이게 뭐냐면요. 캐나다에 상장된 어떤 특정 ETF가 올해 들어서만, 그러니까 몇 달 안 돼서 올린 수익률이에요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들썩이는지 감이 오시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AI,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티켓이 된 겁니다.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. 캐나다에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는데? 맞아요.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직접 칩을 만들진 않아도 이 흐름에 올라탈 방법이 있거든요. 바로 전문화된 상장지수 펀드, ETF를 통해서죠. 이게 바로 캐나다 투자자들한테는 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캐나다 투자자들이 고를 수 있는 이 ETF들. 대체 뭐가 다르고 성과는 어떤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XCHP, CHPS, 그리고 VGT. 작년 2025년만 해도 다들 성과가 꽤 좋았어요.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. 특히 저기 CHPS 보이시죠? 무려 52.93%. 다른 ETF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어요. 반면에 VGT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술주에 투자하다 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. 이걸 막대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CHPS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솟아있죠. XCHP도 나쁘지 않은데 VGT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. 이게 바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똑같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?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각 ETF의 진짜 전략이 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. 왼쪽의 XHP는요,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좀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 위주로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써요. 그런데 오른쪽 CHPS는 훨씬 공격적이에요. AI에 완전 초점을 맞춰서 관련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까지 싹 다 담는 거죠. 그리고 CHPS의 또 다른 비밀병기가 바로 이 환해지라는 겁니다.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보험 같은 거예요.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달러로 투자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캐나다 달러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면 미국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수익률이 깎일 수 있거든요. 환해지는 바로 그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. 이게 CHPS의 아주 중요한 차별점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ETF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이 AI 붐이 만들어내는 기회가 ETF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놀랍게도 바로 여기, 캐나다 안에서도 엄청난 성공 신화가 쓰여지고 있어요.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회사, 셀레스티카입니다. 들어보셨나요?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캐나다 기업인데요.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의 최전선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회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이 숫자,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100% 이상. 이게 뭐냐면요. 2025년까지 무려 3년 내내 매년 100%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. 캐나다 최고의 기술주 중 하나라고 불릴 만하죠.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.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. 이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만약 여러분이 이 슈작에 뛰어들고 싶다면 반드시, 정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.
자,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. 딱 3가지 핵심 위험입니다. 첫 번째, 환율 변동성.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 사이의 줄다리기죠. 두 번째,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. 쉽게 말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, 거품 아니냐는 우려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높은 집중도. 즉, 너무 소수의 종목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. 특히 밸류에이션 문제를 좀 더 보면요. 이 분야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, 그러니까 PE가 36배에서 48배에 달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. 주가가 실적에 비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언제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도 위험.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대부분의 ETF들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상위 한두 개 회사의 전체 자산의 10%에서 20% 이상을 쏟아붓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ETF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. 그야말로 한 바구니에 달걀을 너무 많이 담아놓은 셈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.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딱딱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꼭 가져가야 할 결론은 뭘까요?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도체 ETF는 공격적인 AI 중심 전략과 환해지를 무기로 한 CHPS다. 둘째, ETF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붐의 수혜를 똑똑히 보고 있는 캐나다의 숨은 강자 셀레스티카 CLS가 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하지만 환율,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밸류에이션, 그리고 소수 종목에 대한 집중도라는 3가지 위험은 투자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. 정말 기록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이 엄청난 상승세.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르겠죠.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이 이 뜨거운 시장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